두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ST, FT, HT 이런 함수들을 추정하고 이걸 해석하고 이런 함수들이 X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n-parametric approach, 그다음에 semi-parametric approach, 그다음에 parametric approach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Non-parametric 우리말로 비모수적, semi-parametric은 준모수적, parametric은 모수적. 결국 비모수적이라는 거는 X변수와 Y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긴 하지만 어떤 파라미터, 모수, 베타를 이용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마이 파라미터는 베타를 이용하긴 하는데 뭔가 비모수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 모수적,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은 어떻게 다른 건지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모수적 방법에서는 이 함수 형태에 대해서 미리 어떤 특정한 함수 형태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X변수와 Y변수 T와의 관계가 베타에 의해서, 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 그런 게 비모수적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특정한 함수 형태를 지정하지 않는 엠피리컬을 어떤 경험, 데이터로부터 뭔가 찾는 게 비모수적인 방법. 함수 형태를 미리 정하고 그 함수 형태를 추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서바이벌 펑션이나 해저드 펑션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X변수, 한마디로 이 카플란-마이어 이 비모수적 방법론에는 X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할 수는 없어요. X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할 수 없고요. 단지 X변수 중에 범주형 설명 변수, 성별이나 거주 지역, 인종 이런 범주형 설명 변수에 대해서는 이 범주형 설명 변수의 범주별로 이 서바이벌 펑션이나 해저드 펑션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변수 효과가 보통 설명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얼마나 Y 변수가 변한가 이런 효과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베타가 없기 때문에 이 비모수적 방법 때문에 베타를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 변수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어떤 특정한 함수 형태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이게 유연한 플렉서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제를 보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까요? 스모킹 데이터를 지금 한번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려면 첫 번째는 이제 STCS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변수를 가지고 STCS를 할 건지 우리가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요 변수가 바로 가령 타임 투 이벤트라고 보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 일단 한 하루, 사람도 하루 이렇게 걸린 거죠. 이 사건의 발생이 뭐냐면 바로 스모킹입니다. 이 사람이 가령 금연을 시작해서 얼마 만에 다시 담배를 피웠는지, 금연을 시작한 사람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딱 그냥 하루 만에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되게 366일, 이 사람들이 1년간 관찰했거든요. 1년간 관찰해서 과연 이 사람이 담배를 언제 피우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1년 동안 담배를 안 피운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 사건의 발생 여부가 바로 스모킹이라는 변수입니다. 여기 1년,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담배를 핀 거고요. 여기 보시면 0인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STS를 하려면 STS, 그 다음에 dates, 이게 바로 TI가 되고요. fail이라는 옵션에다가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적어주라고 했으니까 스모킹이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람 숫자가 234명이고,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201명, 그 다음에 토탈 어널리스 타임이 18,946이 될 것 같습니다. 46은 전체 데이스의 총합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카플란마이어 비모수적 방법으로 서바이벌 펑션, 헤드드 펑션 이런 걸 추정하시려면요. STA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스타트하면서 그러니까 STS 리스트라고 쓰면 얘가 자동으로 이미 무슨 Y 변수 뭐 이런 변수를 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STS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언더바 T 변수가 이 TI라는 변수, 언더바 T는 이 센서드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라는 걸 이미 이 명령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Y 변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 언더바 T를 얘가 Y 변수로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더바 T를 이용해서 어떤 애는 사건이 발생했고 어떤 애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얘가 아는 거죠. 이 명령어는 이거하고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CS를 하지 않으면 이 명령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SC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리스트 주장도 카플란 바이어 엑스터메이션을 해요. 카플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널리시스 타임 1일 때 전체 234명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 하루 만에 13명의 사건이 발생한 거죠. 13명이 담배를 핀 거죠. 그러면 13명이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점을 통과한 애들,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시점까지의 사건이 발생한 비율이고 이 시점 이후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94.4%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서바이브 ST는 1-FT라 그랬거든요. 1-FT. 그러니까 FT가 T가 이제 1일 때는 이게 1이 되는 거죠. 이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234분의 13이니까 1-234분의 13이 바로 이게 0.944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서바이벌 펑션의 값은 88.8입니다. 이건 0.888입니다. 889.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는 정의를 하면, 사건 발생 시간이 2보다 클 확률이에요. 2보다 클 확률. 요게 바로 SE가 될 것 같습니다. SE. 요게 이제 0.8803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겠죠. 221명 중에 15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221명 나누기 221명 마이너스 15. 요게 이제 요 시점에서의 값인데 여기다가 당연히 요 앞에 확률을 곱해줘야겠죠. 0.9944 9444 요거를. 왜냐하면 사건 발생이 이 시점 이후에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은 먼저 이 시점을 통과해야 돼요. 이 시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사건이 이 시점 이후에 사건이 발생하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정확히 요게 나옵니다. 한번 손으로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바이벌 펑션 값을 쭉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확률이
확률이 0에서 1 사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곱하는 값이 계속 0과 1 사이 값으로 계속 곱해가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당연히. 해바이바 펑션의 값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타임이 커질수록 계속 줄어들게 되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걸 이 서바이벌 펑션의 값을 계산하는 공식을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카플란 마이어에서는 서바이벌 펑션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계속 곱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 t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시점에서의 확률을 다 곱해주는 거죠. 1 마이너스 ni ti 요거는 요거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비슷하죠? 요게 이제 그 시점에서의 사건 생존 확률이고 그걸 계속 곱해가야겠죠. t 시점에서 생존 확률은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 베일의 개수가 되고요. 요 스몰 n이 요 앞에 토탈 observation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시점에서 요걸 계산해서 매번 그때까지 곱해준다. 계속 요거 곱하기 요 시점에서의 요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 시점은 요거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요 시점에서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각 시점에서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그걸 계속 곱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존 확률, 생존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생존 함수에 의해서 계산될 것 같습니다. 카플란 마이어스의 생존 확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근데 이제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많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많이 이 데이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은 1을 갖고 이 데이스 값을 어떤 사람들은 뭐 7, 8, 9 여기 보시면 이제 18에서 20으로 19, 20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19, 20이 없는 이유는 이 데이터에서 19번째 t가 이 데이스 종속 변수의 값이 19인 경우하고 20인 경우가 데이터에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있는 모든 타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계산한다고. 그래서 너무 많아요. 366가지 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 좀 줄이시려면 너무 표가 기니까 이 카플란 마이어 추정 결과를 좀 몇 개만 보고 싶다. 다 안 보고 그러실 때는 at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렇게 ss 리스트 10이라고 쓰면 한번 해볼까요? 10이라고 쓰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요. 얘가 스태타가 알아서 이 전체 그 타임 중에서 자동으로 10개를 뽑아서 대충 간격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10개를 뽑아서 이 생존함수 값을 이렇게 계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 시점에서의 생존 확률은 94.49, 46 시점에서의 생존 확률은 30%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46일 이후에 발생할 확률이, 그러니까 스모킹이라는 사건이 46일 이후에 발생할 확률이 30%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또는 이런 식으로 애를 써도 됩니다. 가령 1, 10, 1부터 쓰고 그 다음 10이 오고 이렇게 10칸씩 건너뛰는 걸 400까지 가져가라. 그런 뜻이 되겠네요. 1, 10, 19. 간격이 9기 때문에 9개씩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1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0, 이렇게 한번 볼까요? 10 간격으로 만들려면 컴퓨터. 그러면 이제 10 간격으로 1, 11, 21, 31, 42 이렇게 10 간격으로 400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400은 없으니까, 이 t는 없으니까 이제 결집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이고 싶으면 나오는 시간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좀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10이라고 쓰면 전체 10개.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간격을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함수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카운팅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애들이 몇 명인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카플란 마이어 비모수죠. 그러니까 어떤 카플란 생존함수의 어떤 함수 형태를 전혀 가정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몇 명인지 세는 거, 살아있는 애들이 몇 명이고 죽은 애들이 몇 명인지 그런 걸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변수의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제 x 변수의 효과를 고려하고 싶으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범주여별로 나눠서 이 카플란 마이어 에스티메이션 하는 겁니다. 가령 바이섹스라고 하면 섹스가 이제 남자면 1, 여자면 0이라고 한다면 남자 여자별로 데이터를 나눈 후에 그다음에 이 카플란 마이어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남자 중에 남자들만 놓고 봤을 때 몇 명 살아서 몇 명 죽고 각 시점마다 그다음에 여자들만 놓고 봤을 때 각 시점마다 몇 명 살고 몇 명 죽었는지 스모킹을 했는지 여기서 죽었다는 뜻이 스모킹 뭐 이런 뜻이겠죠. 몇 명인지 이걸 아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STS 리스트 by sex. 그러니까 이 by 다음에 올 수 있는 이 변수는 범주형 변수만 올 수 있습니다. 성별로 데이터를 아예 나눠서 이 카플란 마이어 추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페어는 비교해라. 섹스가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 여자별로 결과를 비교해라.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한 45개씩 결과가 나오고 10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10, 아까 그 10개 나오게 하는 방법기가 설명됐잖아요. 그 10. 그래서 가령 이건 무슨 뜻이냐? 46은 무슨 뜻이냐? 46은 어떻게 해석하냐? 46 시점 이후에, 그러니까 46일 이후에, 46일 이후에, 스모킹이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6일까지 스모킹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46일까지 스모킹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여자들은 31%고 남자들은 29%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남자들이 더 참을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담배를 남자들은 46일까지 이 담배를 다시 피게 되지 46일 이내까지 담배를 끊으냐? 46일까지 이게 probability 46일까지 담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됩니다. 이게 29%고 여자들은 46일까지 담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담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31%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짧은 기간 초반에 담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여자들이 더 크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담배를 다시 피는 거에 대한 참을성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더 높은데 오히려 이제 뒤로 가면 네, 더 높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남자들이 더 높네요. 생존 확률이. 생존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담배를 피지 않는다. 담배를 피는 게 사건의 발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변수는 범주형 변수만 올 수 있고 하는 방법은 아이디어는 같은데 범주별로 그룹을 나눈 후에 카플란 마이어 추정을 하게 됩니다. 서바이벌 펑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STS 리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S 리스트. 그러니까 성별로 나누지 않는 결과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생존 함수, 생존 확률을 그래프로 그린다는 뜻이 계속 감소한다 그랬죠. 보시면 계속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합니다. 요게 이제 Y축이 되고 그래프의 X축은 시간이 돼요. Analysis time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존 함수에서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 확률이 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X축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STS 그래프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STS 그래프. STS 리스트를 한 다음에 생존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는 STS 그래프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그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66이 되겠죠. 1부터 366까지 이 생존 확률, 아까 여기서 계산한 요 값을 Y축은 생존 확률이고 Survival Probability고요. X축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시점에서의 생존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00일이면 한 25%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00일 이내에 100일 이내에 약 75% 사건이 발생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시작한 사람들이 100일 이내에 100명 중에 75명이 결국 담배를 다시 핀다는 뜻이에요. 생존 확률은 담배를 피지 않을 확률이 25%라 뜻이거든요. 100일 이내에 담배를 피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담배를 필 확률이 75%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 확률이 75%다. 물론 이게 계속 감소하는데 이게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고 되게 이제 평행에 수렴해요. 이쪽으로 한10%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10%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계속 금연을 결국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해요. 1년 이상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되는 거구나. 금연 성공은 1년 동안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TS 이 리스트를 하고 by sex 한 다음에 요걸 그래프로 그리고 싶으면 당연히 그래프에는 남자하고 여자 그래프가 동시에 나오겠죠. 남자하고 여자 그래프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STS 그래프를 할 때 아예 여기서 성별 변수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옵션을 STS 그래프에서 아무런 옵션을 주지 않으면 전체 표본을 가지고 카플란 마이어 추정을 하는 거고요. 바이섹스를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 여자별로 나눠서 생존함수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 게 여자, 녹색이 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보면 이 시점에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담배를 안 필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시점을 보면 오히려 이제 여자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금연 성공 확률은 남자들이 약간 더 높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중간 정도까지는 여자들이 더 참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담배를 안 필 확률이 높은 거죠. 남자들보다. 그 다음에 STS 그래프 해저드 I sex 하시고 커널 가우스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렇게 아무런 옵션을 주지 않으면 서바이벌 펑션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고요. 만약에 해저드라고 옵션을 주면 해저드 펑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해저드 펑션은 ST를 구하면 해저드 펑션을 구할 수 있다. 제가 그 관계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플란 마이어에서도 ST를 구하면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해서 해저드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남자 여자별로 해저드 펑션을 구해라. 그 다음에 이 커널 가우시언은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스무스하게 그려라. 비모수적으로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남자고 요게 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저드 레이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해석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저드 펑션이라는 거는 그 시점에서의 어떤 그 사건 발생의 인텐시티를 리스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건을 발생한 어떤 위험 정도 해저드가 높으면 위험 정도가 더 크다는 거죠. 가령 그러니까 200에서 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해저드가 더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한테 갑자기 이제 금연하다가 스모킹을 될 확률이 200일 시점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높다는 인텐시티가 어떤 그 사건의 발생 인텐시티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150일을 넘어가면 오히려 여자들이 갑자기 금연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두 그래프 모두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그러니까 decreasing head, 항상 해저드는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ecreasing head란 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건 발생의 어떤 리스크가 점점 더 적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항상 서바이벌 펑션은 항상 우하향하지만 해저드 펑션은 우상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사하느냐 마느냐를 생각해보면 초반에는 이사 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사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한 집에 오래 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세나 월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이사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사의 인텐시티가. 그 시점에서의 이사의 인텐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라고. 그래서 이게 스무스하게 되는 이유는, 이게 그래프가 스무스하게 되는 이유는 이 헤더드 펑션을 비모수적으로 그릴 때 커널 펑션을 이용해서 아까 웨이트를 주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커널을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커널, 스무스하게 그려주는 이 커널 펑션의 옵션은 이 해저드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옵션은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펑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바이벌 펑션에서는 해저드에서만 가려. 여기서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보시면 에러가 납니다. 그죠? 네. 이걸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서바이벌 펑션, 이건 해저드 펑션, 해저드 펑션을 그려주는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바이벌 펑션을 이렇게 그렸을 때 남자 여자를 그렸을 때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서바이벌 펑션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남녀 간에 가령 이런 서바이벌 펑션, 금연에 대한 서바이벌 펑션의 차이가 있느냐를 가설 검증해라.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굳이 남녀 간에 그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유의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STS 테스트라고 쓰시고요. STS 테스트라고 쓰시고 자기가 그 변수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 섹스라고 변수를 쓰면 남자 여자들 간의 서바이벌 펑션의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로그 랭크를 옵션으로 주면 로그 랭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로그 랭크 테스트. 이 서바이벌 펑션이 서로 통계적으로 같은지 다른지를 가설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로그 랭크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그 랭크 테스트 for equality of survival function 맞죠? 서바이벌 펑션이 서로 같은지 남자와 여자의.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당연히 남자 여자의 귀무가설은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죠.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서바이벌 펑션이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서바이벌 펑션이 서로 같다. 그 다음에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또 윌콕슨 테스트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윌콕슨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윌콕슨 테스트. 윌콕슨 테스트는 로그랭크 테스트의 네이티브 로그랭크 테스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중치를 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는 차이는 없고 윌콕슨 테스트 for equality of survival function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남자와 여자의 서바이벌 펑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서바이벌 펑션의 차이가 없다는 게 이 가설 검증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 펑션의 차이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해저드 펑션에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두 개 다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뭐 서바이벌 펑션의 차이가 있는데 해저드 펑션의 차이가 없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펑션의 차이가 없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남녀의 어떤 차이라는 성별의 차이라는 문제는 이 금연까지의 걸린 시간과는 무관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쭉 얻었고요. 그래프를 아까 제가 그린 그래프를 선생님이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저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세 번째 파트 하도록